5. 숫자 작업 모든 계산에서 의미 찾기. 가능성이 무한하고 그 복잡성에 대한 연구가 큰 보상을 받는 숫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숫자의 놀라운 힘과 숫자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계산과 숫자, 체계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수치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부터 가장 어려운 방정식에 대한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숫자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나리오에서 분수, 소수 및 백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숫자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숫자의 비밀을 푸는 것은 수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해주는 흥미로운 여행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열기 숫자가 수학에서 성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숫자 체계를 사용하고 조작하는 방법 이해. 수학에서 성공하려면 수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수 체계, 연산 및 다양한 유형의 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산 순서의 개념을 소개하고 소수와 분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음수, 지수, 과학적 표기법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정식의 패턴이 작업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숫자 체계는 숫자를 구성하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는 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수백, 수천, 수백만과 같은 다양한 숫자, 체계를 사용하여 다양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수학 연산에서도 중요합니다. 작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숫자를 변경합니다. 숫자 체계를 사용하려면 방정식의 각 숫자의 값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값을 자리값이라고 합니다. 자리값을 사용하면 숫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리값을 사용하여 숫자의 자릿수를 식별하고 거기에서 방정식의 자릿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및 분수에 유용합니다. 소수와 분수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는 분수로 구성되고 분수는 소수로 구성됩니다. 분수를 소수로 변환하려면 자리값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정수, 유리수, 무리수와 같은 다양한 숫자, 유형을 식별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음수와 절대값도 숫자, 체계 조작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음수는 0보다 작은 숫자 유형인 반면 절대값은 부호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 양수 또는 음수의 숫자 값입니다. 절대값을 이해하는 것이 음수 작업의 핵심입니다. 또한 숫자를 다루려면 지수, 거듭제곱, 과학적 표기법과 같은 큰 숫자도 이해해야 합니다. 지수는 1000 또는 10억과 같은 큰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거듭제곱은 100만 또는 조와 같이 특정 거듭제곱으로 올려진 숫자입니다. 과학적 표기법은 매우 작거나 큰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수치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숫자 조작의 핵심입니다. 등식이나 부등식과 같은 유사점을 찾아 방정식에서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실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패턴을 식별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통해 방정식을 빠르게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턴의 범위는 선형 방정식부터 2차 또는 지수 함수와 같은 보다 복잡한 방정식까지 다양합니다. 이 장에서는 숫자 체계를 사용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개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개념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시간을 내어 실제로 이해하도록 하세요. 연습을 통해 곧수 체계를 적용하여 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숫자 작업 모든 계산에서 의미 찾기. 숫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숫자는 태초부터 존재해왔으며 오늘날에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숫자, 기본 연산 및 수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합니다. 숫자를 그룹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10, 100, 1000과 같은 자리값으로 구성된 십진법 체계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숫자의 합과 차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수학 규칙인 연산을 다루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가지 연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순서 작업 순서라고 하마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또한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음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숫자를 식별합니다. 절대값을 사용하여 음수와 양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큰 숫자 및 지수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숫자, 방정식, 함수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정식의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더 어려운 방정식을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공식화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분수, 소수, 백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분수를 소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또한 확률, 통계, 금융 수학과 같은 실제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숫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숫자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숫자를 자신 있게 식별하고 문제 해결의 수치 체계를 사용하고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분수, 소수 및 백분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을 사용하면 수학을 마스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계산 및 연산 순서 학습. 수학 숙제를 완료하거나 복잡한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숫자와 계산 방법, 연산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을 성공적으로 익히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먼저 수체계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체계는 숫자를 세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진수 시스템이라고도 알려진 십진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숫자 9를 사용하여 숫자를 표현합니다. 각 숫자는 이전 숫자보다 10배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0은 1보다 10배 크고 100은 10보다 10배 큽니다.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과 같은 분수에도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수체계를 이해했으므로 연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산은 숫자를 결합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수학 함수입니다. 수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정식 풀기 및 지수 작업과 같은 더 복잡한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산을 수행할 때는 연산 순서, 즉 괄호, 지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나타내는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정식에 표시된 대로 각 단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괄호, 지수, 곱셈과 나눗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를 처리합니다. 이 작업 순서를 사용하면 방정식 및 기타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수, 유리수, 분수, 무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 중 일부는 이미 접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0보다 작은 숫자인 음수로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리값이나 위치에 따른 숫자의 각 자리 값을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와 계산을 사용하고 연산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을 익히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섹션에서 배운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면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고 수학을 발전시키면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산 순서 이해 논리로 방정식 익히기. 방정식을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 순서가 있습니다. 연산 순서는 수학에서 계산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계산을 하는 순서입니다. 마치 잘못된 순서로 하면 다른 답이 나오는 것처럼요. 연산 순서는 일반적으로 각각 괄호, 지수,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순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대괄호, 순서,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및 빼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호하든 계산을 수행하는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산 순서를 사용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괄호를 찾는 것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그 안의 요소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후 다음 단계는 지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수는 다른 숫자 및 수라고 함 위와 오른쪽에 적힌 숫자입니다. 지수는 밑을 인수로 사용할 횟수를 나타냅니다. 지수를 푼 후에는 계속해서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곱셈 나눗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눗셈이나 곱셈을 차례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후 다음 단계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덧셈과 뺄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규칙을 따릅니다. 한 번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은 항상 하나의 대답으로 끝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룹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룹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계산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하면 문제가 단순화되고 해결이 더 쉬워집니다. 시행착오와 거꾸로 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전략은 방정식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사용할 때는 숫자를 시험해보고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번호를 시도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작업하려면 얻으려는 답을 살펴보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방정식을 보고 변수를 분리해봅니다. 연산 순서와 이와 관련된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나면 더 어려운 방정식을 자신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연산 순서와 관련 개념을 알면 복잡한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은 숫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답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단계를 찾는 것이 전부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과 인내를 통해 누구나 연산 순서를 마스터하고 수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치 방정식의 패턴 인식. 수치 방정식의 패턴을 식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수학 학생의 기본 기술입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면 방정식을 단순화하고 솔루션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턴의 개념을 익히면 수학적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의 패턴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의 배수는 2x24와 같이 숫자에 자체적으로 곱해지는 패턴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은 10의 2제곱 빼기 100과 같은 패턴의 또 다른 예입니다. 등식이 x6, 부등식이 x6 및 반복되는 항이 x, 2x, 4x과 같은 방정식의 패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패턴의 개념은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면 패턴을 식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추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되는 각 숫자가 항상 이전 숫자의 2배라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개별 숫자를 합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솔루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사용하여 방정식을 빠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에서 두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해는 두 숫자의 패턴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를 2로 나누면 답은 2.5, 즉 5의 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5와 2를 곱하면 답은 10, 즉 5의 2배입니다. 패턴의 개념은 보다 복잡한 방정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을 풀 때 x의 개수와 거듭제곱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면 패턴을 인식하고 방정식을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정식의 그래픽 특성을 탐색할 때 패턴을 사용하여 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 평면에 방정식을 그리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지수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치 방정식의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패턴의 개념을 익히면 수학 문제에 대한 더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수학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 방정식을 빠르게 푸는 방법 학습. 수치 계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수학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연습을 통해 방정식의 패턴을 쉽게 찾아내고 정답을 훨씬 더 빠르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배수 이해. 배수는 간단한 계산을 빠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하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수는 주어진 숫자에 다른 숫자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x24는 4x5 20과 마찬가지로 배수입니다. 배수를 인식하는 것은 방정식을 풀 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0의 거듭제곱 이해하기. 10의 거듭제곱은 수치 계산에 있어서 또 다른 유용한 도구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은 숫자 자체를 여러 번 곱한 숫자의 값을 나타냅니다의 10x 10백. 10의 거듭제곱을 인식하는 것은 큰 숫자를 처리할 때 유용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에 대한 답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서 패턴 찾기. 방정식을 빠르게 푸는 방법을 배우는 다음 단계는 방정식의 패턴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패턴의 범위는 2의 거듭제곱 2x2 4과 같은 단순한 패턴부터 피보나치 수열 1, 1, 2, 3, 5, 8과 같은 보다 복잡한 패턴까지 다양합니다. 방정식의 패턴을 식별하면 답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문제의 패턴 적용. 방정식의 패턴 인식을 익히면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의 거듭제곱을 이해하면 이번에 할인 판매 후 품목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열을 인식하면 주식 시장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사용하여 복잡한 방정식 풀기. 방정식의 패턴 인식을 익히면 이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의 거듭제곱을 인식하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열을 인식하면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패턴을 식별하는 것은 방정식을 빠르게 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배수 10의 거듭제곱,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빠르게 푸는 데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방정식을 다루기 위한 전략 수립. 어려운 방정식을 익히고 싶다면 방정식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방정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델, 변수 및 패턴을 사용하여 문제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어려운 방정식을 다룰 때는 결정을 내리고 방정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각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면서 문제의 주요 아이디어나 핵심 초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확립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수학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결을 더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모델을 사용하면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할 필요 없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변수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정식을 변환하려면 각 변수의 의미와 이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른 연산을 사용하고 연산 순서를 이해함으로써 방정식을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의미를 이해하면 방정식이 훨씬 단순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정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패턴은 부등식, 방정식, 분수, 소수, 심지어 큰 숫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더 복잡한 방정식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를 더하는 패턴이 보이면 하나씩 풀이하는 대신 모든 항을 빠르게 더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찾을 때 방정식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형 방정식은 직선을 따르는 반면 지수 방정식은 지수 곡선을 따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면 더 어려운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방정식을 다루려면 지수와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방법 등 지수의 속성을 이해하면 방정식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는 복잡한 방정식을 분해할 때에도 필수적입니다. 자연 로그를 이해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전략을 사용하면 더 어려운 방정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연습과 헌신을 통해 방정식을 풀고 수학의 기초를 익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